안녕하세요. 현실보다 더 리얼한 법 이야기, 법피셜 청출 변호사의 법률 토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일만 하던 변호사들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들이 모여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전달드립니다. 네, 사실 직장인 중에 퇴사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저희도 사실 우리 청출로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퇴사를 해본 사람들인데, 오늘은 저희가 변호사의 관점에서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변호사님.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퇴직금을 받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법에서는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워낙 평소에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으로 하는 얘기들은 자주 들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계산기 검색해서 하셔도 그걸로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기본급이 좀 높다, 기본급으로만 받는다 라고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고, 그러면은 통상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퇴직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퇴사하시기 전에는 꼭 이 통상임금이 내 평균임금보다 높은가, 이거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3가지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평균 임금, 그리고 통상 임금. 이 3가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저 포함해서 다 퇴사 유경험자시잖아요. 오 변호사님은 태평양에서, 그리고 최 변호사님 율촌에서, 저는 세종에서 퇴사했고, 그때는 저는 퇴사한다는 사실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뭘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모든 퇴사자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렇게 다 꼼꼼하게 챙겨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도 못 쓰면 수당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 임금을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라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촉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촉진제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용자는 분명히 근로자한테 휴가 쓰세요, 휴가 쓰세요, 휴가 쓰셨으니까 이제 수당 안 드려야 되니까 휴가 쓰세요 라고 계속 말을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휴가를 안 썼어도 수당을 안 줘도 된다 라는 게 이 촉진제도의 취지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그렇게 진짜 쓰라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생각보다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 절차를 다 갖추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이거를 사실상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연차 휴가로 지정한 날이면 이제 출입문 찍을 때 메시지가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날은 아예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좀 간단하게 업무하는 거를 막아서 촉진제 자체를 좀 유효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소규모 사업장이신 분들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사장님이 몸으로 막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출근하는데 막 이게 너 어딜 들어와, 오늘 휴가잖아, 막 그거 말고는 거의 쉽지 않아요. 이거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업장의 대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인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촉진제를 갖췄다고 생각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청구하면 사실 청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서 어떤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휴가를 다 쓰고 나가는 거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있는 공휴일이랑 토요일, 일요일처럼 유급휴일분의 임금도 다 받으니까요. 네네.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사용자가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퇴사를 했으면 촉진제를 제대로 도입했어도 수당이 지급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이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수당으로 변환된 분, 그 3년분 수당은 퇴사한 후에 청구를 다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연차가 이제 좀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었다 라고 하면 월급을 한 달치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이닝 보너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주식을 RSU 형식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계약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할 때 보면 그런 조건들을 좀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못 받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뭐. 사실 회사랑 되게 치열하게 협상하는 끝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바라보는 시각이랑 근로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간극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요구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마치 이혼이랑 비슷하게 격렬한 미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인 변호사가 들어가서 조율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방금 이제 오 변호사님 말씀 주신 어떤 근로자가 필요한 영역과 회사가 필요한 영역을 이제 모두 충족시키는 협의안을 도출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럼 퇴사할 때 회사 자료 들고 나오는 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회사 소유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너무 간단한 게 다 회사 소유예요. 사실 이게 근무 중에 만든 모든 자료, 내가 떠올린 모든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다 내 포트폴리오도 다 회사 건데 조금 억울하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내 작품인데 왜 이게 회사 소유냐? 라고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 내 거 하려고 월급을 준 거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회사는 월급을 주고 그거를 산 거나 다름없는 관계니까 그거를 근로자가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유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라든가 소설을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나리오를 만드신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내 작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 그리고 그때 내가 참고 자료로 썼던 에셋들 이런 것들도 내가 다음 회사에서 써야지 혹은 나 이제 프리랜서 할 거니까 써야지 하고 챙겨가셔서 백업을 해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위험합니다.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새롭게 들어갔을 때 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한다거나 대부분 들어가는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경업금지 조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사로 이직하지 말라는 취지에. 근데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이제 이직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자기의 경력을 갖고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직처가 대부분 유사업종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문의를 저한테도 뭐 주셨는데 퇴사 후 약정 시 혹은 최초의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경쟁사로는 못 가는 건가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좀 저울질을 해봅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비교 형량이라고 하는데 비교 형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서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다루고 그걸 습득을 했는지 임원이 퇴사하고 경업금지 약정 걸리는 거랑 맥도날드에서 패티 뒤집던 거랑 이게 둘 다 기술이지만 이거는 사실 맥도날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버거킹은 못 가라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한 기간이랑 지역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기간을 딱 3개월간은 보호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좀 더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10년간은 이 업계에 발붙이지 마 라고 하는 거는 인정되기 어려운 거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치과 주변에서 그거를 마케팅 업무를 더 하는 거는 좀 막고 싶어 라고 해서 강서구 주변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대한민국 내 어디에서도 더 이상 치과에선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법원에서 고려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고려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직을 한다는 거는 내 경력을 살려서 유사업종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놀아야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줘야죠. 노는 동안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우리 사회 통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가가 지급 안 됐어도 유효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가가 필요 조건은 아니다. 단지 고려 조건일 뿐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상생협력재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냐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퉈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이라든지 기간 그리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의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대가가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곧바로 법적 효력을 그대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이 되거나 이 효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 전문 변호사님 최종환 변호사님과 저희 상생협력재단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엄상윤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가 작성한 또 네이버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고, 그리고 다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주요 책정된 그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최 변호사님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퇴직금 계산할 때 내가 혹시 통상임금 적용 대상인데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것은 아닌지 이거를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둘째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내가 여태까지 받았는지도 확인하시고 여태까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도 우리 급여 명세서 보시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자료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는 사실 계약서에 쓰여있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죠. 가슴속 고이 숨겨놓은 그 사직서를 꺼내는 그날 불이익 없이 당당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청취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버피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전 직장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니, 네. 아니,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마치 평소에 안 그러는 것 같아. 사랑하시잖아요. 아, 저희, 진짜 예. 당연히 예. 진심으로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키워주시고 네. 또 감사합니다. 모든 거를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럼요.